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면접 강사 김동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긴 시간 동안 필기 시험 준비하셨고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앞두고 계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결과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공무원 면접과는 좀 달리 유난히 공무원은 좀 면접의 비중이 높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이 필기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인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지금 필기시험 발표까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또 면접에 대한 전략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뭐 군생활 한 2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전역 2020년도에 전역을 하고 육군 예비역 소령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군수 위주로 많이 근무를 하기도 했고 뭐 작전 쪽에도 인사 쪽에도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육군훈련소 대장도 하고 그리고 뭐 현재는 면접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동양대에서도 뭐 강연을 좀 하고 국방전직교육원에서도 군무원 전직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뭐 강의를 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뢰도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니까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일정을 알아야 이제 시간을 배분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우선 8월 18일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리고 이때 발표가 나면서 동시에 신원조사 제출 서류를 이제 합격자들은 제출하라고 해요. 뒤에 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할 건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한 금요일 날 발표가 나면 한 수요일,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각 군이 조금씩 하루 정도 상의할 수 있어요. 작년에 좀 하루 정도 달랐어요. 그래서 공고문에 공지가 되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 면접 장소는 군별로 조금씩 상의합니다. 국방부랑 육군은 작년에도 근데 좀 거짓말 했어.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장소를 공지했고 그 공군이랑 해군 해병대는 9월 초에 장소를 공지를 합니다. 면접 기간이 중요한데 육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올해는 추석이 9월 말에 있죠. 추석 이전에 다 끝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추석이 9월 중순에 있어서 중간에 연휴를 쉬고 그 다음에 면접을 이어서 하고 10월 초에 끝났는데 올해는 9월 말에 다 끝납니다. 중요한 건 육군인데 육군이 9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직렬부터 먼저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어떤 직렬부터 먼저 시작할지 모르고 그래서 앞쪽에 배정된 직렬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필기시험이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 한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왜? 물론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좀 여유는 있어요. 하지만 육군은 3주 안에 이 서류도 제출해야지, 답안 작성해야지, 연습해야지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6일 발표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군이 6월 16일 월요일에 하겠다고 발표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모든 이 발표는 대부분 해마다 금요일에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한다고 해서 좀 갸우뚱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공고는 육군은 월요일에 한다고 하고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나중에 공고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그럼 합격자 발표 나면 뭐 제출해야 되느냐? 종이 서류는 없다 그랬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라는 곳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신원조사용 서류 제출하는 게 별도 있습니다. 그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신원진술서라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 인적사항 기본적인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생년월일, 가족관계, 뭐 학력, 기본적인 거 입력하면 한 1분 아니면 1분에 끝납니다. 이거는 입력만 하고 제출 누르면 끝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체크만 하면 끝납니다. 이것도.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소개서.
네 가지 항목인데 한 항목당 500바이트예요. 500바이트면은 약 한 뭐 한글 문서 한 12포인트 정도를 했을 때 한 8줄에서 한 12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중요해요. 왜? 이거 면접관한테 제공이 안 되니까. 뒤에 설명 드릴게요. 네, 입력하고, 그러니까 미리 써놨다가 컨트롤 C, V 해가지고 입력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이건. 개인 신용정보서는 그래서 지금 발표나기 전에 미리 한부 떼놓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스캔해서 JPG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로드할 때 안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런 분들은 스캔 안 하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용량이 클 경우에는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스캐너로 스캔을 하시는 게 용량이 적어서 수월할 겁니다. 업로드하면 끝납니다. 기본증명서 떼셔가지고 스캔해갖고 업로드하면 이것도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역관계서류인데, 병역관계서류는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은 예비역일 텐데, 예비역은 병적 기록표, 미필은 병적 증명서, 현재 현역이신 분들은 인사과에 가서 복무 확인서를 떼오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 있습니다. 여군 출신이거나 현재 여군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되는 것만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출 서류는 끝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필기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급해져요, 막. 그럼 막 실수해지고 막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 어디서 보느냐? 각 군별로 좀 다릅니다. 국방부는 21년도까지는 국방대 서울 캠퍼스라서 용산에 복지단하고 같이 있는 건물에서 해마다 했거든요. 국방대학교가 논산에 있는데 서울 분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항상 했는데, 용산에 지금 대통령실이 들어가면서 국방부 안에 있는 그 부대들이 흩어져서 이쪽으로도 많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좁아서 작년에는 민간 기업 그 빌딩 대여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지원하신 분들은 장소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 육군은 안 바뀔 거예요, 아마. 2021년도에 모건대에서 한번 했는데 요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개인 간 거리도 벌려야 되고, 이게 육군본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차단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못하고 모건대에서 했고, 대부분 여기서 합니다. 계룡대 인재개발센터. 육군본부 앞에 있는 건데, 여기 이거 면접하려고 각 선발에 면접하기 위해서 지은 별도 건물이에요. 여기서 아마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정확한 건 공고문을 봐야 된다. 공군하고 해군도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때만 잠깐 이렇게 바뀌었고, 대전에 있는 그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병대 아마 안 바뀔 겁니다. 해마다 여기서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또 그 해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면접은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 아까 면접 장소 공고된다 그랬죠? 면접 장소 공고할 때 각 여러분들 수험번호별로 시간과 장소를, 날짜, 시간,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뭐 1111번이다. 그럼 이 사람은 9월 8일 계룡대 인재개발원 08시 30분. 그럼 그 시간까지 가야 돼요. 가면 대부분 인재개발원 앞에 등록 장소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자기 수험표, 신분증 가지고 신분 확인하면 대기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기 장소에 이동을 하게 되면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험 번호 순서대로 한 명씩 이동해서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작년에 육군은 수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군은 수거를 했고,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노트북 이런 거 못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답변들 미리 작성해 놨던 것들은 종이 문서로 좀 준비를 하셔야, 가서 대기하는 시간에 마지막까지 좀 보시고 싶으신 것들은 종이 문서로 준비를 하셔라. 전자기기는 못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종이 문서는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동하면 면접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하는데, 그 끝나기 한 5분 전에 다음 순번이 미리 문 앞에 가서 대기합니다.
그래서 앞 사람이 끝나면 퇴장하면 그 면접위원들끼리 채점하는 거 간단히 토의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이제 벨이 울리면 입장하면 됩니다. 입장하기 전에는 본인 소지품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그 앞에 바구니에 놔두고 들어가서 면접 보고 나와서 역순으로 가지고 스마트 기기를 수거했다면 반납했던 데 가서 수거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뭐 간단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이제 면접 평가 기준은 뭐냐? 5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평가 요소는 군무원만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공직의 공무원, 뭐 소방, 경찰 등등 법령에 나와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이건. 그래서 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1에서 5점. 각 항목당 1에서 5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개 항목이니까 몇 점 만점이에요? 25점 만점인 겁니다. 근데 다른 공직,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지방직, 일반직, 국가직 이런 데는 상중하. 사실 일반 공무원 면접은 그래서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왜? 대부분 중을 주거든. 그러니까 필기 성적 순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무원은 5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3, 4, 5점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5개 항목이잖아. 한 항목당 1점씩만 차이가 나도 5점이 차이 나는 거예요, 면접에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면접 5점이면 필기 몇 점? 평균 몇 점? 20점이에요. 그래서 뭐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이게 뭐 공무원으로 가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지 평가에서는 공무원들은 다 동일합니다. 면접도 필기와 똑같이 꽈락이 있습니다. 뭐 총점이 15점 이하다. 또는 어떤 한 항목을 1점을 평가받는다, 2명한테. 또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2개의 1점을 줬다. 그러면은 우리 필기시험 뭐 전체 꽈락, 과목 꽈락이 있듯이 면접도 그렇게 꽈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그냥 법령상이 있는. 왜냐하면 면접위원들이 그거 주면 사유서를 써야 되거든요. 잘 안 줘요. 근데 하여튼 그런 기준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면접위원 누가 하느냐? 면접위원은 이건 법령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춘 뭐 누구를 한다고 법령상에 돼 있는데 결론은 현역 또는 군무원 1명 그리고 대학 교수님 2분. 그 법령상에 앞에 보면 소속 기관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다른 공무원들 데리고 오라 그러면 올까요? 바빠 죽겠는데 거길 왜 안 와? 대학 교수님들 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교수님들이 누구냐? 각 과목의 전공. 군수라고 하면 행정학, 행정법, 경영학 요거 담당하시는 그 전공하신 교수님들. 그래서 현역은 일반적으로 연관장교들 소령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군무원은 5급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만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2분은 대학 교수님이다. 면접자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 이제 막 그런 얘기도 시중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소서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를 면접위원이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면접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면접관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까 방첩사령부에 우리가 입력한 건 뭐냐? 그 신원조사하기 위해서 방첩사령부로 가는 겁니다. 면접은 누가 주관하느냐? 인사사령부, 각군본부. 국방부는 국방부 군무원 정책실. 여기서 전담을 하고 방첩사령부는 다른 기관이에요. 그 2020년도까지는 19년도까지는 이걸 종이로 냈어요. 자기소개서를. 이 종이를 인사사령부 시험 주관하는 데서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한 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원본을 그 당시 이제 기무사죠. 안지사로 보내서
신원조회를 하게 하고 복사한 거를 면접위원들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19년도까지는. 20년도까지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 문서 없다고. 입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입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위원한테 제공되는 것도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있지. 수험번호, 사진, 수험표.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수험표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만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지. 나이. 왜? 어떻게 알죠? 수험표에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 수험표에 나와 있는 정보만 알고 있고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면접위원들은. 면접부터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부터 이제 여러분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 점수랑 필기 점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끝에 걸려서 문 닫고 이러고 들어와도 뒤집을 수 있다. 각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100점 환산 평균 점수 있잖아요. 각 직렬별 자기가 받은 점수. 그걸 다시 또 나누기 2를 합니다. 면접은 아까 25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내가 받은 점수 20점이다. 그러면 거의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 양쪽이 50점 만점이 됐죠? 그걸 더해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면접 1점이 필기 4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수험생이 행정 9급이라고 칩시다. 78점을 맞았어. 필기를. B는 72점을 맞았어요. 6점 차이죠. 와, 필기에서 6점이면 엄청나죠? 그죠? 면접에서 A는 19점을 받았고 B는 21점을 2점 차이요. 살짝 삐끗했고 얘는 조금 잘했어. 그럼 2점 차이 났죠. 계산하면 78 나누기 39 곱하기 2 77점이 됐네. 이 사람은 78점이네.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면접 3점이 되면 이 사람 되게 잘했어. 이 사람 22점 되면 12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 면접은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필기 합격은 승차권일 뿐이다. 목적지까지 안 데려다 준다. 면접을 잘 해야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릴 수 있어요. 면접 못 보면 떨어져요. 작년에 우리 합격 면접 캠프를 했던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 필기 커트라인 점수에서 1점까지 차이 있는데 합격률이 59%였어요. 오히려 8점 이상이었는데 92% 삐끗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00% 컷 있잖아요. 각 직렬별로. 좀 적게 뽑는 직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군수, 행정, 정보처럼 이렇게 많이 뽑는 직렬도 있잖아요. 100% 컷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한 요 정도에서 결정돼요. 요 안에 있어요. 필기 컷에서 2점 이내에 거의 다 있어요. 여기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면접 하나만 저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잘하면 1점 가지고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최종 합격에 절대적이지 않다. 이게 작년에 제 합격생들이 분석하면서 필기 점수하고 필기 컷 점수하고 차이 딱 문 닫고 들어가신 분들 있죠? 이름 찾아봐 빨리. 2.7점까지 다 합격했어요. 거의 100%에서 13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합격했어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집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 끄집어 내린 거지. 면접 되게 중요해요. 질문은 뭐 하냐, 면접위원들이 그러면. 뭘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 어떤 면접에는 동일합니다. 자기소개하세요. 지원 동기가 뭡니까? 이런 거 기본적인 질문. 근데 왜 이거 하느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의 면접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제공되는 자료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면서부터 그래요? 그럼 왜 지원하셨어요?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공직관, 국가관. 국가관의 비중은 조금 낮은데 공직관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저거 지금 가능하세요?
모든 방에 나왔어요, 작년에. 공직 간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또 뭐 상사와 상사의 부당한 지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등 이 공직관과 관련된 질문들이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직무의 이해 이거는 좀 직렬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뭐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해서는 거의 안 물어보죠. 근데 군수는 좀 물어보고 직렬마다 좀 특징이 달라요. 항공 같은 경우에 직무라기보다는 자기가 전공했던 그러니까 직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기술 직렬은 그 전공 시험 봤던 거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직무에 대해서 또 직무와 이거랑 좀 영역이 좀 애매한 그런 직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비중이. 한 개, 두 개 정도? 시사와 국방정책 관련된 것도 조금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해마다. 한 개 나올까 말까. 근데 공군은 조금 이거를 조금 물어보는 경향이 좀 세요. 공군은. 근데 육군과 나머지는 국방부도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나머지 해군, 육군, 해병대는 시사나 정책 관련된 거는 잘 안 물어보는 경향이 높고 마지막 인성 및 상황형 질문 이것도 좀 비중이 높죠. 인성 및 상황형 질문과 공직관이 좀 비중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지원 동기는 뭡니까? 지원 동기가 뭐예요? 멋있어서 면접에서 그러면 떨어지죠. 안 돼요. 지원 동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왜? 아니 그냥 합격하기 쉬우니까. 공무원보다 시험 과목 2과목 적으니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군무원이 되려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키포인트는 군무원이 나한테 얼마나 절실한 목표냐? 이런 게 드러나야 돼요. 그 내용 안에. 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속한 군 조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들어가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이 있다. 이런 나의 장점 이런 것들도 어필이 돼야 되고. 공직관 같은 경우에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한 70%는 청렴이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렴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막 다 청렴이래. 성실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의 의도가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군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연결시켜야죠. 나는 성실하다고 그랬는데 군무원이 갖춰야 될 거는 청렴이다. 매치가 안 되는데? 이거랑 똑같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를 홍보하는 답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개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개발.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야, 지금 니네 하는 거 없잖아. 저거 할 거 없으면 운동이라도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한 100명이 전부 다 모의 면접 때 질문했더니 다 체력 단련하고 있대 다. 아니 저거 할 거 없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다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 자기 개발을 할 예정이잖아. 예정이면 그러니까 나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이게 질문 의도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답을 해야지. 지금 뭘 하고 있고 군무원이 돼서도 이렇게 나는 할 겁니다. 그래서 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겁니다. 이런 답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면접에서는 그냥 허투루 물어보는 게 없어요. 질문에 의도가 있어. 꼭 바쁜 사람 불러놓고 그냥 허투루 질문하겠습니까? 반드시 의도가 있고 숨겨진 의도까지 있어요. 그걸 잘 캐치해서 나에게 맞는 답변을 만들고 이 답변을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장을 어떻게 하느냐? 단정하면 됩니다. 단정하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아빠 머리 하고. 요새는 다 빌려주잖아요. 지자체에서. 빌려서 입으면 돼요. 양복.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변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면접할 때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올해는 마스크를 안 써요. 작년에 제가 화장 대충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몰라. 지금 지방직 어떤 데서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화장하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연습할 때 마스크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벗고 하겠지라고 해서 평상시에 마스크 안 쓰고 연습하다가
당일날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 숨 막히고 이렇게 되고 막 여기 저처럼 안경 쓰시는 분 여기 김 차고 그럼 막 멘붕 오고 그럼 뭐 답변 생각 안 나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올해는. 근데 복장은 크게 막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냥 단정하면 돼. 단정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단색 정장 입으시면 되고 뭐 정장 색깔에 맞춰서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여자분들 머리 기신 분들은 여기 뒤에 그 그물망 헤어망 있죠? 뭐 그런 거 하시고 뭐 다만 이제 화장을 하실 때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화장은 좀 지양하시라. 뭐 꾸안꾸 있잖아요. 꾸민 듯 뭐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단정하시면 돼요. 치마 입어야 돼요? 바지 입어야 되나?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이건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면접위원들이 대부분 제 또래인데 패션을 몰라. 그러니까 대충 하셔도 돼. 단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공채 면접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인터뷰도 하고 결과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올해를 이제 예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지금 육군은 130%를 선발하고 나머지 군은 150%를 선발하죠. 그런데 통상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왜? 동점자들이 다 합격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다 작년 공군 행정은 거의 2대1까지 갔죠. 2대1, 1.9, 1.6, 1.7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1.3이라 하더라도 1.3은 한 1.4에서 5까지 가고 1.5도 1.5, 뭐 1.6, 1.7 많게는 1.9까지도 간다. 그래서 대략 지금 올해 뭐 군수 9급 같은 경우에는 517명 선발이잖아요. 그럼 130% 계산해 보면 한 650명 정도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700명까지 갈 거예요 아마. 나머지 직군도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면접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질문은 7개에서 한 10개, 많게는 12개 이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되게 기네. 많이 질문하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일단 합격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순식간에 어떻게 뭘 말했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면접실마다 재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그 육군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계룡대 인재개발센터 가면 면접실이 한 30개 정도 있어요. 양쪽 건물로 해가지고 1, 2층으로 돼 있는데 면접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는 사람들이 질문이 대부분 유사했어요. 왜 그럴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꼭 똑같은 것만 하는 건 아닌데 유사하게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질문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질문, 공직관, 국가관, 전공, 상황형 각 2개씩. 그럼 벌써 10개죠. 질문 하나씩만 해도 질문 하나 1번씩만 잡아도 10분이에요. 뭐 질문하는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 뭐 하다 보면 15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이 좀 미흡한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리 질문 나오면 또 질문 개수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15분 금방 가요. 그리고 이제 성향이 면직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사람, 또 안에서 현역들과 또는 선배 군무원들과 잘 융화될 것 같은 사람을 선발하라는 질문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격오지, 면직, 또 근무 조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작년에 여러분들 그 현역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겠냐, 주변과의 동료와의 불화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등등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좀 경력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차량이다. 차량 정비 뭐 경력 있으세요? 아니면 뭐 자격증 있으세요? 아니 무언가 접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시작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특히 기술직은. 나머지 뭐 직군은 그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기술직군에서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사 관련 질문은 조금 거의 작년에 거의 육군에서는 거의 안 나왔고 공군에서 한두 개, 국방부에서 한두 개 정도 나왔었어요. 전공은 여러분들 지금 전공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공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에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공은 지금 여지껏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지 전공의 영향은 좀 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좀 전에 필기 봤는데 한 80% 이상은 다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공은. 그 전공의 영향력은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뭐 전공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예상을 해보면 아마 시간과 질문 개수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마 올해도. 그리고 공직관하고 인성 관련 질문은 마찬가지 많을 것이다. 또 면접 점수의 변별력도 마찬가지로 유지할 것이다. 2019년도까지는 면접 반영 비율이 100%였어요. 필기는 제로. 면접으로만 뽑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뀐 거죠. 그리고 필기 점수가 절대 합격에 절대적이지 않다.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점수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거기서 끝이 아니다. 면접과 필기를 합친 최종 점수로 결정을 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최종 점수로 여러분들 근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최종 점수 가지고 나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각 직렬별, 지역별 공석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써야 돼요. 육군 같은 경우에. 국방부는 아까 설명드렸죠? 강당에 가서 이렇게 1등부터 골라가는 거. 나머지 군도 똑같아요. 그 작년에 저희 학원 캠프 같이 했던 인원들 다 5지망까지 67%가 갔어요. 좋잖아요. 고향, 과천, 남양주, 대전, 서울 가고 싶죠? 이거 골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점수가 높아야 돼요. 최종 점수가. 그래서 점수가 필기 점수가 지금 높으니까 나는 뭐 이러다가 인제 가는 거예요. 미안. 그러다 인제 가는 거예요. 저 고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결코 이 점수가 높다고 면접을 대충 하다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군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게 작년에 아까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육군 군수 7급이 270명 뽑았거든요. 그 지역이 한 40개인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갑자기 급하게 뭐 지역 나중에 상담하러 이제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작년에 라이브를 했어요. 뭐 오늘 가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작년에 했던 거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517명이잖아요. 육군 군수 7급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제 생각에는 지역만 한 5, 60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동네에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캠프 끝나고 작년에는 이렇게 합격생들하고 이렇게 간단한 식사 자리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여기 이런 거 하셔야죠, 여러분들 다. 자, 그리고 면접 준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총론적인 내용,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총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안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어차피 쓰긴 써야 돼요. 근데 뭐 대충 넣어도 상관은 없어, 사실. 근데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기 항목에 맞게 그걸 활용하면 돼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려면 내 장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장점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떠올려보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에 상관없이 그냥 막 쓰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나의 장점들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답변으로.
그래서 면접관한테 어떻게 어필할 거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군수면 군수와 관련된, 행정이면 행정과 관련된, 수사면 수사와 관련된 나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당위성을 한번 만들어내야 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가치관, 아까 그 질문에서 보셨죠?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도 나의 장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알았으니까 이 면접관도 알아야죠. 적이자 적. 적이라고 볼 수 있죠. 면접관은 대체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건 알아야 되는데, 면접위원회 눈에 확 띄는 답변이 사실 필요해요. 왜? 이 사람들은 8시 반, 10시, 2시 하루 4타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면접을 하거든요. 지쳐요. 저도 해봤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럼 눈에 확 띄는, 귀에 확 들어오는 답변이 필요한데, 목소리 크게 하면 잘 들릴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문제 예시를 들을 때 질문 의도라고 있었죠. 질문 의도에 딱 맞는 대답. 면접위원들한테 제공은 됩니다. 모범 답안이. 근데 모범 답안이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모범 답안과 가까운, 평가하기 쉬운,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꾸 주저리 딴 거만 얘기하면 면접관은 짜증나요. 그거 말고 지금 빨리 채점하고 끝나고 싶은데 사람 지금 밀려 있는데, 그게 눈에 확 띄는 답변인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군 조직에 대해서 알아야죠. 군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공부해야죠. 왜? 아니, 삼성전자에 입사하려는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뭘 만드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군은 여기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조금은 알겠지만, 여자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몰라요. 계급 알아요? 몰라. 지금 이등병이 어디 있는지, 지금 상사는 어디쯤인지 몰라. 내가 근무해야 되는 부대는 어디쯤인가? 대대 여단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내가 해야 되는 군수 업무는 뭐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그게 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책임감, 배려심,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이게 군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우십이에요. 잘 조직 안에 융화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도에 맞게 답을 만들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 하위의 전략들은 더 많죠. 이건 나중에 수업하면서 할 거고, 지금 총론적인 얘기만 먼저 해드리면, 자,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나를 평가해주는 면접위원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속해야 될 군에 대해서 알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면접 전략들을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고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출질문 나온 거 답변 만들면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사실 1차 개강을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이게 물론 한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먼저 준비한 사람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반에 시작하면 조급해져요. 시간이 얼마 없거든. 그러면 막 스케줄도 타이트해지고 굉장히 본인이 쫓겨요. 근데 1차 반에 시작을 하면 아마 필기시험 발표할 때쯤 되면 한 7, 80% 정도는 완성이 되고 숙달하는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물론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없다고 믿고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가실 때 원장님하고 한번 상담해 하세요. 일정에 어느 정도 돌려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국방부, 해공군, 해병대는 꼭 그렇지만 좀 여유는 있어요. 근데 일찍 하는 게 사실 좋죠. 그건 본인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대략적으로 지금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할 때 이제 등록하시는 분 숫자에 따라서 몇 명씩 분반을 할 것인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개별적인 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요때까지가 6회차까지가 다 강의거든요. 6일차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요. 근데 자소서 작성 지도도 이게 제가 첨삭해주고 이거 은는이가 이거 고쳐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점 이거를 빼냅시다.
이걸로 만듭시다. 이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지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많으면 절대적인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날짜를 명시를 안 했는데 등록하시면 토요일 첫날 강의하고 그날 저녁에 일정을 조편성도 하고 또 조편성에 따른 개별적인 일정들을 다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거의 뭐 저랑 한 달 반 정도를 면접 볼 때까지 거의 매일 본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카톡방을 전체를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럼 거기서 질문하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 궁금한 것들은 항상 제가 지도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강의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스터디를 매일 이때 끝나고, 강의 끝나면 스터디 하러 가야 돼요. 자기 조원들하고. 스터디 하면서, 좀 임무 분담을 해서 조사해 올 거 조사해서 공유하고, 1주차엔 그렇게 하고, 답변 작성한 거 한번 서로 의견 들어봐주고 하고, 2주차부터는 모의 면접을 합니다. 집단 모의 면접은 올해 한 번만 하는데, 이때 여기서 지금처럼 제 자리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떡하지? 해야 돼요. 왜? 말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지금 하고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면접을 준비할 때는, 우리 필기 준비할 때는 시험 범위 안에서 깊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면접은 그냥 깊게 한다기보다는 좀 얇더라도 넓게 해야 돼요. 다양한 사고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의견도 있겠구나, 저런 의견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스터디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또 가서 이제 스터디하고 다음에 조별로 이제 올 거예요. 각각 조별로 4명이 오면 저랑 같이 1명은 여기서 면접자가 되고 나머지 3명은 저랑 같이 면접위원이 돼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면접장에서 면접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서.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면 어땠다, 뭐 피드백을 바로 해주는 거죠. 목소리는 어떻고 답변에 요거는 좀 논리성이 안 맞는데, 이런 피드백을 해주고 그거를 3번을 하고 끝나면 또 스터디 하러 가고, 마지막 개인 면접을 마지막에는 1명씩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남겨놓을 거예요. 한 번. 그 언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나중에 면접 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9월 7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월 19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 개별적 면접일에 한 2, 3일 전에 마지막 최종 모의 면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 모의 면접 할 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공 교수님들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다른 면접위원분들도 섭외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면접 때는 착장까지 하고 면접장 입고 갈 옷, 뭐 헤어까지 하면 좋고 화장도. 왜? 본인이 하는 게 어떤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최종 모의 면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다 했고요. 오늘 고맙게도 작년과 재작년에 합격해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간단하게 본인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군수 7급 합격자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년 합격자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때 이맘때쯤에 준비 안 하고 저는 2차반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1차반 듣는 거 추천하고, 그리고 저도 필기 컷이 딱 2점 차이여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교수님만 믿고 열심히 준비해서 붙었거든요. 대신 지역이 좀 안 좋은 이유가 제 방이 좀 운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84점이 70점이 합격 컷이었는데 84점인 분도 강원도 발령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면접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면접장 들어가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냥 너무 부담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이게 올해는 어떻게 면접 볼지 모르는, 저희는 대기를 했다가 그
면접실 앞에 방에서 대기했다가 앞에 무슨 버튼 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울리면 들어가가지고 면접을 보는 시기였는데 그때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약간 제가 생각했던 답변들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면접을 조금 망친 게 있는데 그냥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면접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말이 또 빠르고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되게 떨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약간 좀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면접장에서 절대 이제 기선 제압에 지면 안 되고 내가 붙을 수 있다 자신감이랑 만약에 답변이 생각이 안 나는 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씩씩하고 그게 약간 좀 자신감 있게 간절하다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어필하는 방법도 많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그만 받고 이제 끝나고 뭐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등록할 때 작년에도 그랬는데 2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시 40분부터 줄을 서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줄을 서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좀 작년에도 그래서 한 수업 시간에 30분 딜레이 되고 그랬는데 등록하실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하시거나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는 거 당부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인포로 오시거나 아니면 교수실에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희망하셨던 군무원 최종 합격까지 꼭 같이 가서 합격의 기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